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란 기준선에 나는 애매한 선상에 있었다. 나의 역할을 정의하지 않아도 나의 세상은 이미 푸름으로 가득했지만 뭔가 미적지근한 현실에 대한 갈증은 좀처럼 해소가 되질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머니 속에 꼬깃하게 접어두었던 나의 소망들을 하나둘씩 펼쳐보기로 했다. 몇 해 전부터 바이크로 일본 여행하기, 그리고 푸른 5월의 섬진 강변을 따라 라이딩을 하거나 전국 일주를 해보고 싶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먼저 유튜브와 SNS에 투표를 올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 투표를 올려보았다. 투표 결과는 예상 밖으로 두 플랫폼 모두 국내 여행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푸른 섬진강을 따라 달리는 것도, 너른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며 달리는 것도 나의 꿈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략 1300km의 여정, 내가 가장 사랑하는 5월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으러 떠난다. 아빠, 딸내미 전국 일주 가는데 한마디 해줄 말 없나요? 난 얼마 전에 캠핑카로 전국 일주 했지만 나 또 딸내미 바이크로다 전국 일주 해야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다라 해야 되나 뭐라 하여튼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6박 7일의 여정. 아빠와 함께 떠나면 좋겠지만 이번 여행은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가 배웅을 해주신다고 해서 함께 길을 나섰다. IC 카드를 그림과 같이 넣어주십시오. 14,700원. 오, 꽉 찼는데? 연료 주입부 가득 채웠더니 14,700원이요. 6,592km에서 몇 킬로 달릴지. 아빠와 나는 원주의 한 외곽에서 헤어지기로 했다. 딸내미 전국 일주 라이딩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잘 갔다 올게요. 아빠가 또 뭐야? 여행 라이딩 경비 지원이 있겠습니다. 자, 금일봉입니다. 오, 보자. 보죠. 어떻게 하실게요? 자,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아자.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깜짝 선물에 여행 시작부터 에너지가 샘솟는다. 노랗게 물든 금계곡길을 따라 달리던 중 첫 난항을 겪게 되었다. 아니, 갑자기 헬멧에서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 잠깐 쉬면서 완성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그 접착제가 열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칭칭 감아버리고 있어요. 보기에는 좀 안 좋긴 한데 선택권이 없답니다. 카페 사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전국 일주를 한다고 하니 감사하게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려고 하셨다. 당 떨어질 때 금방 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니까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비록 카메라 문제로 우연히 들렀던 카페였지만 길 위에서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따스해졌다. 안녕히 가십시오, 강원도. 제가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7시에 일어났는데 이 고프로 때문에 12시 넘어서 출발을 했고 또 오는 길에 이게 또 떨어져서 지금이 3시거든요.
셋인데 지금 방금 원주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 태안까지 가야 되는데 3시간 12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184km 남았대요. 근데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한번 즐겨봐야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태안부터 전라도, 경상도를 거쳐 강원도까지의 여정. 주어진 시간은 6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안성까지밖에 못 왔는데 중간에 밥도 먹고 그러느라고. 원래 첫날에 태안 갔다가 해안도로 따라서 군산에 가서 군산에서 하루 묵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계획이 틀어졌는데 또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여행은 재미없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계획 안에서 또 더 멋진 추억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또 그건 제가 의도했던 여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어쩌면 흘러가는 대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안쯤 도착하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비가 옵니다.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2시간 반을 남겨놓고 비가 내릴지 몰랐네요. 지금 여기는 천안 입장인데 비가 그치길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나는 비 맞는 걸 좋아한다.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지만 그 경계를 허무는 순간의 자유가 좋다. 역시 여행 중에 비가 빠지면 섭섭하죠. 조금 성가신 부분이 있어도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래 우비는 안 챙겨와가지고 항상 여행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래 우비는 왠지 잘 안 챙기게 되는? 그냥 바지 정도는 젖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왜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소나기 같은데 꽤 오랫동안 내리네요. 그렇게 비는 천안을 지나 당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서해안 라이딩은 처음이라 노을이 지는 서해안 라이딩은 새로웠다. 비현실적으로 커다란 태양이 마치 나를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듯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삽교호가 보였다. 많은 라이더분들이 찾는 곳이라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와, 아니 많은 분들이 삽교에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딩 즐기기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당진시입니다. 계획에는 없었던 곳이었지만 나는 이끌리듯 핸들을 꺾어 삽교호로 들어섰다. 와, 지금 관람차랑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와, 이런 시골길에 이렇게 멋있는 뷰를 볼 수 있는 데가, 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어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풍경. 우연히 들른 곳이곤 꽤 근사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역시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연한 만남에서 멋진 선물을 선사받곤 한다. 그게 풍경이었든 사람이었든 말이다. 우리의 청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다.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행복을 분명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다시 길을 나섰다. 삽교호에서 목적지인 하간포 해수욕장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을 더 달려야 했다. 예상대로 밤 10시가 넘어 도착한 하간포는 생각보다 아담한 해변을 가진 곳이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4시간 걸릴 거리를 8시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부산에 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일단 태안으로 왔고요. 마침 숙소가 저렴하게 나온 데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부터 태안부터 해가지고 부안 요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처음 밝은 날의 하간포를 마주했다. 알람을 8시에 맞췄는데 역시나 10시가 되어 일어났다. 물론 퇴실 시간이 11시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고 늦게 하루를 시작한 만큼 하루의 여정이 늦게까지 이어질 테지만 오늘 역시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어젯밤에 달리면서 사이드미러가 풀려서 오늘 센터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공구를 안 가져와가지고. 내가 생각한 서해 바다는 갯벌로 인해 바닷물 색이 탁할 줄 알았는데 투명하고 푸른 바다가 아침을 맞아줬다. 그렇게 나는 하간포를 한 바퀴 돌아 나가기로 했다. 어제 본 해변이 하간포 해수욕장의 전부가 아니었다. 더 넓은 해변이 펼쳐진 이곳이 하간포 해수욕장이었다.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다행히 날씨도 참 좋다. 그러던 중 해변에 작은 캠핑카를 발견했다. 생긴 걸로 봐서는 보통 캠핑카가 아닌 것 같아 이곳에 잠시 발길을 멈춰보기로 했다. 네? 분이세요? 네. 우와! 예? 네. 이따 나랑 기타 치고 놀면 되겠다. 아, 기타요? 예. 예? 기타 치고 나 나랑 놀면 되겠다. 아세요? 아, 낚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커피 장사예요. 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찍는데 나오셔도 돼요? 뭘 찍는 저 건데? 전국 일주 중인데 예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 얼굴 나가면요 네. 큰일 나요. 왜요? 나 노래하다가 지금 노래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아, 가수분이세요? 예. 아, 진짜요? 진짜 이거 저거 하면 안 돼요. 커피? 예, 저 주인이에요. 아, 주인님이시구나. 네. 저도 음악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음악이야? 전 작곡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대중음악. 대중음악이요? 네. 어떤 거요? 장르가 어떤 거? 인디 음악 하고 아, 있어요. 저는 이제 폭 쪽에 아, 포크 음악이요? 노래 한 곡 들려주시면 안 돼요? 와, 한 곡 들려주세요. 뭔 노래를 하라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잘하시는 걸로. 잘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지. 만드신 노래 들려주세요. 아니면 청춘에 관련된 노래 없나요? 청춘? 네. 사랑을 하다가 혼자 됐어. 아, 너무 좋다. 화가 났어. 아, 좋다. 그래갖고 그냥 그래. 아, 좋아요. 어둠이 짙은 저녁밤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나를 비춰줘. 빛바람 사진 속의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이렇게 슬퍼질 때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브라보. 앵콜. 같은 사람이 커피 팔아요. 아, 너무 좋다. 웃기는 개뿔. 드세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단다라단다라다 단단다. 제가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아니요 뭐 그런 초코 라떼. 네, 아이스 2잔, 초코라떼 아이스 한 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생활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아, 난 여기 올해 처음 왔어요. 아, 난 여기서 이제 독거노인 모금 공연을 많이 해서 아, 지역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캠핑카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응. 너무 낭만적이시다. 힘들어. 아, 꿈꾸던 낭만인데. 괜찮아. 괜찮아 한번 해봐. 슉.
아, 이게 아닌데. 잘했어. 아, 어렵다. 바람이에 우는 모습 발짝 핀 모두가 바람이가 처음으로 웃던 날 니는 품에 안기었다. 파도 소리와 새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펼쳐진 환상의 무대. 내겐 그 어떤 공연보다 값지며 소중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다. 커피 자격증에 쓰여진 김정선이라는 성함을 외워두었다가 동년배 아티스트분을 찾아보니 송골매 밴드의 김정선 선생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서. 뭐? 김정선이 본명이세요? 아니? 맞으시죠? 아니? 송골매 김정선님 아니세요? 아니야. 맞으시죠? 아니야, 빨리 가. 맞으시죠? 어머, 선생님. 어머, 지금 내가 누굴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잠깐만. 빨리 가. 맞으시죠? 아, 빨리 맞으시죠? 몰라요. 빨리 악수라도 해주세요. 빨리 가. 어머, 어떡해. 너무 영광인데? 빨리 가. 자, 안녕. 어머, 빨리 가라. 빨리 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아무 일 없어. 빨리 가. 네,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아니니까 빨리 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 어쩐지.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또 우연히 좋은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시는 분이 사장님이셨는데, 그래서 좀 뭔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딱 송골매 나오는데 거기에 사장님 계좌이체한 이름이 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쭤봤더니 맞는 거예요. 오늘 여행 첫 시작부터 진짜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송골매의 김정선 선생님과 청춘에 대해 논하며 낭만의 시간을 보내다니 오늘도 역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다. 다람이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참 설레는 노랫말이다. 나의 웃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 하고 괜히 사이드미러를 보고 살며시 웃음 지어본다. 이어서 송골매 선생님들의 노랫말이 떠올랐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정말 어쩌다 마주친 선생님의 모습에 마음이 사로잡힌 순간들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게 풀려가지고 요거 좀 쪼이러 왔어요. 네. 이게 갑자기 풀렸지?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 안 돼, 이거? 비용이 얼마예요? 비용이 5만 원. 저 강원도 원주에서 와서 전국 일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태안으로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장님은 오토바이 타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죠? 아, 진짜요?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40년이요? 사장님의 바이크 라이프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싶었지만 곧바로 걸려온 긴 통화 탓에 아쉽지만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오늘은 몽산포 해수욕장부터 꼬치 해수욕장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안면도를 달려볼 예정이다. 길이 있나? 길이 없네. 길을 잘못 들었다. 백사장항부터 꼬치 해수욕장까지가 해안도로였는데 몽산포 청포대를 찾으니 당연히 해안도로가 나오지 않았다. 하늘이 엄청 파래요.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 길이 없는데? 어머머머머머!
당황스럽네. 강아지의 환대에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청포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니 벌써 오후 4시. 오늘의 목적지는 새만금 방조제를 달려 분산 선유도에 들렀다가 목포까지의 여정이었다. 밤이 되도록 달려야 할 듯했다. 때문에 꼬치 해수욕장까지의 여정은 생략하기로 했다. 보령 해저터널을 통과해서 가면 군산까지 금방 갈 수 있었지만 이륜차는 통행이 불가하여 다시 태안을 통해 돌아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배로 걸린다. 이럴 땐 정말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륜차가 통할 수 없는 곳이 많아 길을 돌고 돌아가야 할 때가 많다. 그럴 땐 정말 불편하다. 평야지대인 충청남도는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이 참 매력적인 곳이다. 한숨이 나오면서 마음이 확 트입니다. 사실은 일본 갈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괜한 고민이었네요. 우리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 전국 일주 많이 추천해 주신 덕분이죠. 과연 이 바이크를 타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기분을 느껴볼 수 있었을까요? 새삼 또 바이크에게 고마워져요. 와, 진짜 행복하네요. 아직 국내 여행까진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달려본 곳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새삼 느껴봅니다. 그렇게 서산 보령을 지나 부지런히 군산으로 향했다. 선유도에 도착할 때쯤이면 지는 해를 바라볼 수 있을 듯했다. 바다 사이에 정말 끝없는 길이 펼쳐졌다. 무려 33.9km의 시원하게 뻗은 도로. 실제로 마주하니 그 길이가 실감났다. 이 길의 끝엔 신시도, 선유도 등 작고 큰 섬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중 선유도를 들러보기로 했다. 노을빛에 일렁이는 파도를 따라 선유도로 향하는 길은 멋진 다리들이 섬과 섬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다. 내가 느낀 서해안의 첫인상처럼 선유도의 노을은 참 아름다웠다. 하지만 저물어 가는 하루가 아쉽기만 하다. 나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근처 편의점 의자에 앉아 다음 목적지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했다. 원래 다음 목적지를 목포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다 구경을 많이 해서 내륙 쪽을 여행하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SNS에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완전히 즉흥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렸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렸는데 한 5분에서 10분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1등은 섬진강변 따라 라이딩이 1등이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즉흥 여행이죠, 정말. 내가 전국 일주를 계획하면서 짰던 루트는 이러했다. 이 3가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섬진강변 라이딩이 1등으로 나왔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그 과정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청춘이 그러하듯 뜻하지 않은 여정에서 뜻밖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행이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여간 짜기 힘든 루트 때문에 꼭 하고 싶었던 섬진강 라이딩을 뺐었는데 투표 1등이 되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제 선유도에서 나가거든요. 지금 9시 정도 됐는데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올 때 기름이 좀 없었거든요. 지금
42km 갈 수 있는데 이 근처에 주유소가 없어서 다시 저기 새만금 방조제 지나서까지 나가야 돼요. 한 30km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조마조마해가지고 연비 주행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멈추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주유소까지 1km 정도 남았는데 아직 26km 정도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우후. 과연 우후 열었다. 자 얘들아 밥을 먹어보자.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투표 결과가 1등이 섬진강변 라이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포, 완도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 갈 예정이었는데 내일은 내륙 따라 섬진강 라이딩을 하고 그리고 통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10시거든요. 전주까지 2시간 더 달려야 돼요. 2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20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주까지 한 20분 남았네요. 12시 전엔 도착할 것 같아요. 가서 맥주 한잔 먹고 푹 자야겠습니다. 내일은 남원으로 해서 지리산 쪽 라이딩 좀 해보고 그리고 통영으로 가보려고 해요. 우 전주다. 사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숙소를 한 4만원 이상으로는 잡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왔거든요. 뭐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래서 35,000원짜리 저렴한 숙소를 찾았습니다. 어제 묵었던 곳도 펜션이었는데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숙소 가격들이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숙소도 4만원, 오늘은 35,000원. 근데 이제 주말은 조금 비싸겠죠? 평일에 절약했던 걸 모아서 주말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약하면서 하는 여행도 재밌잖아요. 게다가 제가 원래 평소에 하루에 한 끼를 먹거든요. 배고픔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비도 자연스럽게 주는 것 같고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름값을 45,000원 3번 넣었으니까 한 12,000원, 13,000원씩 3번 넣었으니까 그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비용이 12만원 정도. 이제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일단 숙소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자, 맛있는 치킨 먹고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짠! 셋째 날 아침, 역시나 미리 맞춰둔 알람 시간이 무색하게 또 늦잠을 잤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어쩔 수 있나. 늦으면 늦는 대로 또 그에 맞는 새로운 경험과 풍경을 마주할 테니까 라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전주국밥이라도 먹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았으련만 아쉬운 대로 한옥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왔어요. 한복 너무 예쁘다.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이고요. 한옥들이 진짜 멋스럽죠. 야, 어떻게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한복 입고 가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네요. 한국의 멋을 듬뿍 즐길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전주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한옥마을은 평일인데도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안녕. 예쁘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에게 고마웠다. 나는 낯선 사람, 게다가 아이들이 더 낯설게 느낄 법한 오토바이를 타며 달리는 어찌 보면 무서운 사람. 그럼에도 아이는 방긋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다.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은데 이따가 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우와 여기 되게 느낌 있다.
그냥 지나는 길인데도 곳곳에 멋진 곳들이 많아 보여요, 전주가.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내리다 안 내릴 것 같긴 한데 지리산을 갈 수 있으려나? 지금 저 멀리 구름을 보면 산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또 젖었구나. 우비를 꺼내 입으려고 잠시 여기가 노적봉 휴게소래요. 노적봉 휴게소.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비가 오다가 그쳐야 될 텐데. 구름이 내려앉은 산. 설마 지리산일까? 나는 여행 내내 SNS에 여행 사진들과 짧은 여행기를 공유해왔는데 노적봉 휴게소에서의 모습을 업로드하니 몇 개의 메시지가 왔다.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가기로 마음먹은 길은 가고 말 것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다. 와. 졸졸 흐르는 계곡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만이 가득한 이곳. 심호흡을 크게 해본다. 이곳에서 고민과 생각들은 사치였다. 오롯이 자연 속에 덩그러니 나를 내려놓아 보았다. 길이 미끄럽고 해서 지금 엄청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여기구나. 다 온 것 같다. 도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예상대로 지리산은 구름에 쌓여 쉽게 그 모습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은 보일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와, 봉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리산에 11개의 봉이 있구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기 아쉬웠다. 다음 목적지를 정하며 구름이 개이길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자,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거제도랑 남해 둘 중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고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500원짜리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거제도, 뒷면이 나오면 남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던져볼게요. 오! 뒷면 남해 고고! 길을 나서려던 참에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무지개다. 와, 기다리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무지개. 오늘 아침 늦잠을 자고 휴게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동전을 던지며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모두 무지개에 있는 것 같았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까닭은 결국에 이런 찬란한 무지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지금 한 9km 정도 계속 커브길을 내려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카메라도 가방에 넣고 진짜 속도도 한 20km로 계속 지금 왔더니 몸이 막 긴장되고
바지도 다 젖고 막 그래가지고 살짝 멘붕이 왔었어요. 지금 이제 2시간 더 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온다고 해가지고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시간 많은 비를 맞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남해까지 2시간을 비를 더 맞고 가야 돼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섬진강 따라서 라이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섬진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비 내리는 섬진강은 그 매력이 더 진하게 다가왔다. 삼봉우리들이 제각기 구름 모자를 쓰고 숲은 비에 젖어 더 재색을 내고 있었다. 섬진강 라이딩을 미리 계획했더라면 되도록이면 비 오는 날은 피해서 왔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섬진강을 마주하니 섬진강과 지리산은 우중 라이딩이 최고일 거라고 확신했다. 정말이지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어서 섬진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첩국을 맛보기로 했다. 제첩 백반입니다. 와, 엄청 푸짐하다. 그리고 전병도 시켜봤어요. 오, 이렇게 제첩이. 늘 언제 한번 먹어보지 했던 음식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제첩국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라도의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만 들어왔는데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 와, 제첩국 진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니, 반찬들이 너무 다 정갈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드론으로 섬진강 풍경을 보고 싶어서 드론을 날렸는데 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풍경들이네요. 지금 이제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에 들어섰습니다. 야, 하동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그 벚꽃 피는 봄에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라도 와서 다행이네요. 우! 와. 오, 여기로 가면 화개장터 나오는구나. 저기가 이렇게 벚꽃길이구나. TV에서 봤던 거 생각난다. 야, 화개장터 지금도 하는 건가? 와, 저거 보세요. 이래서 다들 지리산을 찾는 거군요. 오른쪽! 와,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데 거의 남해 끝에 있어요. 근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앞에 보이지 않아서 카메라도 배터리가 나갔거든요. 지금 아마 이쯤이 다랭이 마을일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며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맥주 한 캔으로 시름을 잊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넷째 날 아침, 창문을 여니 남해 바다가 반겨준다. 숙소 바로 옆에 다랭이 마을이 있어 오늘 하루의 시작은 다랭이 마을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다랭이 마을은 계단 신문이 켜켜이 층을 이루고 있는 풍경이 이색적인 곳이다. 베트남 사파를 여행하면서 봤던 풍경과 비슷했는데 국내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색달랐다. 여행이 벌써 절반을 넘어섰어요. 여행을 하면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멋진 풍경들도 많이 마주했는데요. 원래는 전국 일주라고 하면 더 바삐 이렇게 라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은 이 남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남해에서 1박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루트는 즉흥적으로 한번 짜보려고 해요. 원래는 제주도를 가려고 했거든요. SNS에 투표를 한 번 더 했는데 제주도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주도가 당일 예약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됐고 제가 또 신분증을 안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해에서 하루 더 묵고 내일은 또 어디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기로 했다. 보랏빛 라벤더가 가득한 한 카페. 살랑살랑 나비들의 날갯짓을 바라보고 있자니 살아있는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는 기분이 들었다. 카페 근처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와 내게 몸을 밀착한 채 꼬리를 살랑이며 반겨주는 녀석의 모습이 참 귀여웠다. 남해에는 멸치쌈밥거리가 있을 정도로 멸치쌈밥이 유명하다고 아빠한테 전해 들었다. 카페 근처에 식당이 있어 이곳에서 맛보기로 했다. 내 입맛에 아주 맞다고 말할 순 없지만 새로운 맛을 경험하니 색달랐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섰다. 다랭이 마을의 언덕은 정말 가파랐다. 와, 너무 어려운 길이야. 쭉 가시면 안 되라고 써있어. 우와, 큰일 났다, 씨. 안 되는 게 어딨어. 가는 거지. 와,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진땀을 빼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일로 나오는구나. 오늘은 수영도 하며 온전히 하루를 즐기기 위해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를 예약했다. 와, 남은 시간들은 숙소에서 보낼 예정. 멋있다. 숙소는 남해 북동쪽에 위치한 창선면에 있었는데 이곳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와, Waking up this morning, the last thing I thought I'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d on my windowsill. 노을이 유난히 눈부신 작은 항구 마을 방천항.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차분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여기 수영장이 있는 오션뷰 숙소에서 남해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좀 휴식 좀 가져봐야겠어요. 거리에 많은 사람들 어딘가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 그렇게 모두 살아가지.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내가 좋아하는 곡이다. 웃으며 넘긴다라. 나는 과연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웃어 넘긴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된다. 때론 힘들고 때론 추위에 지쳐도 바이크에 대한 열정은 늘 그랬듯 뜨거웠다. 나이를 불문하고 무언가에 설레며 뜨거운 열정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청춘이 아닐까? 어느새 달빛이 나를 비추고 파도가 잠잠해졌다.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저 달빛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어둠 속에서 한없이 빛나길. 다섯째 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행지 중 한 곳을 가보기로 했다. 고민 끝에 결정한 곳은 청송이었다. 여러 도시들을 서치해보다가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곳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역사 깊은 고택에서 한옥 스테이를 하며 슬로우 시티 체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새벽에 숙소를 예약해야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고택을 골라 사장님께 메시지를 남겨놓으니 늦은 시간임에도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답장을 해주신 덕분에 고택을 예약할 수 있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남해의 푸른 바다를 만끽해봤다. 너무 좋다. 진짜 맛있다. 대교를 빠져나와 길을 달리던 차 한 대가 운전석에서 손이 뻗어 나오더니 엄지를 치켜들어 보이신다. 내 예상으로는 내 번호판이 강원도 원주였기 때문에 여행 중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서 해주고 깜빡이도 켜주시고 감사하네요. 저렇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행 시작부터 좋은 기운을 얻고 출발해봅니다. 덕분에 사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깊게 남길 수 있었다. 진주에 다다랐을 때 차가 밀려 냉면 한 그릇을 먹고 가기로 했다. 내부 인테리어가 왠지 정겹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하겠다. 냉면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 가게의 한 어르신의 젊은 시절 바이크 전국 일주담을 들었다. 125cc의 바이크로 전국 일주를 하셨다고 했다.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전해 들은 전국 일주담과 응원,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주에 들어섰습니다. 냉면 시원하게 아주 맛있게 먹고 진주에 또 와보네요. 진주도 처음 와보는데 풍경 좋습니다. 냉면집 어르신께서 젊으셨을 적에 CG125를 타고 국내 일주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듣다가 카메라에도 담고 싶었는데 부끄럽다고 하셔가지고 담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일주 조심히 잘하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제가 출발할 때 나오셔서 마중도 해주시고 이제 바이크를 타보신 분이라 그러신지 역시 그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어르신의 젊은 시절에 그 국내 일주를 했던 그 열정, 설레임 그런 눈빛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조심하게 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한번 바이크를 타본 사람이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그 감성을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원래 경주를 가려고 했는데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예측 가능한 그런 여행지 말고 숨어있는 여행지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청송, 경상북도 청송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송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한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진주쯤 오니까 한 3시간 반 남았네요. 204km 정도 남았네요. 요 정도는 금방 가죠. 많이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아서 라이딩하기 정말 너무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 달려도 지루할 틈 없이 아주 신나게 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서 비 맞았던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때 다음날에 바지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라이딩진을 못 입고 라이딩을 했었는데 비가 안 오길 천만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 여행이 2일 정도 남았거든요.
청송에서 이제 강원도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찬란한 날씨 속에 여행을 국내 일주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칠곡 멋있네요. 이거 낙동강인가? 요거는 낙동강인 것 같다. 와. 칠곡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한 녀석이 내 바이크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번 여행에서 유난히 고양이들과의 인연이 잦았던 것 같다. 너도 요들이가 마음에 들었구나. 녀석의 재롱에 피로가 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오, 의성에 이렇게 멋진 문이 있네요. 통과. 우와, 뭐야 여기? 세계 지질공원. 풍경이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것 같은데. 와. 이쪽으로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사과다. 청송 사과 축제. 귀엽네. 오 분 남았는데 요런데 숙소가 있다고? 여기구나. 아. 너무 조용한 동네여서 바이크 타기가 좀 민망한데요. 요런 데가 다 숙박이 가능한 전통 가옥들이에요. 와. 아, 여기가 그 카페구나. 백일홍 카페. 이따가 와봐야겠다. 그래. 안녕하세요. 내가 예약한 숙소는 덕천마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었다.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 멋진 곳이었다. 어렸을 적 할머니 댁이 떠오르는 풍경. 정말 전통 가옥 그대로의 모습이 정겨웠다. 이렇게 배 도라지차로 환영을 해주셔서 한 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시던 곳이에요. 아. 근데 이제 계속 비워놓고 계시다가 네. 저희가 17년에 이제 남편이 여기 들어왔었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애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제 인천에 있다가 그러고 이제 18년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뭐 하나하나 잔디도 제가 심고 이거 한 것도 제가 일일이 너무 잘해놓으셨다. 파서 심었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구야 아이고 애기 다치다 저 숙소 앞 산 이름이 별동산이며 그 이름을 따 숙소 이름을 별동산 달빛 아래라고 지으셨다고 하셨다. 정말 이름처럼 별동산 달빛 아래에 숙소가 있었다.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늦은 밤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일기를 써내려갔다. 어느새 여행은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참 소중했다. 아쉬움이 가득한 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여섯째 날.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 섰겠다. 드디어 6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기분이 상쾌하네요. 와, 진짜 어제 잠도 너무 고요히 잘 잤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문을 여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누군가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너무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여기 앞에서 재배하신 거래요.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에 기분이 좋아졌다. 과일이네. 맛있겠다. 식사 후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았다. 제가 이제 청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전국 투어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사장님도 청춘이랑 사장님에게 청춘이랑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 세대 청춘은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배우고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못하는 게 좀 요즘 많이 좀 아쉽죠. 청춘 때 많이 다니고 지금도 좀 저 나름대로는 많이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도 막 다니고 싶어요. 지금 나도 청춘이고 싶어. 지금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는 가득한 이곳에서 지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춘이 아닐까요? 그렇죠. 뭐 사실 저도 뭐 퇴직하고 내려왔는데 네. 제2의 청춘이죠. 네, 요즘 인생 뭐 이막. 청송 여기 와서 옛날 고향집이거든요. 고향집에서 와서 지금 요즘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네. 뭐 새로운 또 청춘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너무 멋지시네요. 근데 뭐 저도 지금 뭐 활발하게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이게 곧 청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맞습니다. 청춘이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청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맘먹기 나름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과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방이 99개나 있다는 송소고택이다. 이 송소고택에는 총 99개의 방이 있대요. 그 당시에 100개를 넘어가면은 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 지을 수 있는 방의 개수를 다 지은 고택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정말 부를 가지고 있던 심씨 가문의 고택이라고 해요. 귀여워. 안녕. 오늘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정갈한 백반을 마지막으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보기로 했다. 이제 영월로 가고 있습니다. 영월 갔다가 내일 평창 600마지기를 가보려고 해요. 오, 바람 엄청 많이 분다. 다시 안동으로 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102km 2시간 정도만 달리면 됩니다. 이제 내일이 진짜 여행의 마지막 날이네요. 뭔가 시원섭섭합니다. 진짜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은데 어느새 많은 곳을 들렀고 또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여행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지네요. 와, 저 산은 무슨 산이지? 태백산인가 저게? 길이 좀 이상한데? 이 길이 맞나? 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데 또 어두울 때 다니면 무섭거든요. 고라니랑 이런 야생동물이 튀어나올 것 같고. 소백산 국립공원이구나. 계속 그 커브길이 나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비포장길이다. 우와, 비포장길이다. 잠깐만 나오는 거구나. 이제 하산하나요? 지금 여기 안테나도 안 떠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거든요.
최대한 안전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무사히 산을 내려왔다. 드디어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20분 정도만 가면 숙소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영월의 어떤 여행지를 들르기보다 라이딩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김삿간면입니다. 고향 온 것 같네, 강원도 오니까. 와, 여기 김삿갓 모형이 있네요. 석상. 강원도도 역시 너무 좋다. 오. 김삿갓 계곡. 풍경 좋다. 와, 숙소 바로 앞에 이런 멋진 뷰가 있다니. 여기 같은데 아무데나 세워놓자. 여기 슈퍼도 있고 좋네. 식당도 있고. 오늘의 숙소는 영월의 김삿갓 휴게소다. 가격과 거리만 보고 예약을 한 곳인데 마음에 쏙 들었다.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밤이 내렸어요. 여기는 영월 김삿갓 휴게소인데요. 저렴해서 숙소를 잡았는데 먹을 것도 많고 앞에 멋진 강도 흐르고 마음에 듭니다. 막상 여행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뭔가 좀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앞만 보면서 6일 동안 달려왔는데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묘한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막연하게 전국 일주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던 일인데 진짜 이렇게 해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보람차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일상을 지내면서 에너지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훗날 나이를 먹고 길이길이 추억할 수 있는 찬란한 추억들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비도 맞고 추위에 떨고 그러면서 사실 힘들고 피곤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섬진강을 따라가면서 마주했던 비 오는 풍경, 그 풍경이 가장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밤이지만 내일 600마지기까지 라이딩이 남아있어요. 오늘은 이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푹 자고 내일은 더 진한 청춘을 한번 제대로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만 자러 가볼게요. 안녕. 일곱째 날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 저희 매형인데요. 같이 제가 먼저 입문했고 저희 이제 매형하고 같이 즐기려고 집에서 맨날 애완용 갖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타자고 한번 그러니까 너무나 바이크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매형을 입문시켰습니다. 바이크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6년? 오래되셨네요. 예, 16년 됐고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타잖아요. 작은 바이크도. 네. 근데 이제 그 작은 바이크 타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좀 큰 바이크를 타보야겠다 해서 탄 게 16년 됐습니다. 어쩌다 바이크를 타게 되셨어요? 어떤 로망이 있으셨나요? 제가 전 어렵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이제 몸이 좀 아팠어요. 아프다 보니까 이제 배 이제 간 수술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지 말고 이 할리라는 것도 한번 타보면서 전국 일주 해보자.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냄새가 다 틀리더라고. 맞아요. 이게 지금은 지금 살짝 져가지만 이게 아까 그 아카시아 꽃 냄새가 꿀 냄새가 너무 향긋한 거야. 이게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이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매형도 한번 이렇게 같이 다니시니까는 너무 또 가족끼리 다니니까 또 좋고 또 이게 또 위로해주고 그러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못 느끼는 것을 나와서 또 느낄 수 있고 자연을 진짜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이는 바이크만 이 엔진 소리만 딱 듣자마자 심장 뛰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맞아. 응? 그거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바이크 이 배기음 소리만 들어도 좋죠. 한 심장이 정말 막 뛰어. 한 번은 조금 회사가 바빠갖고 못 타봤는데 옆에 이 바이크 소리만 들리면 고개가 그냥 돌아간다? 왜 그러지? 아니 그거는 우리 휴게소에서 쉬고 있다가도 바이크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은 다들 고개 돌리잖아. 그 어쩔 수 없는 거야. 맞아. 아 진짜 안전하게 타자. 그냥 조금 한 발짝 이 바이크는 뭐든 차도보다도 더 빠르잖아요. 아니 그냥 가도 빠른데 뭘 그렇게 더 빨리 가려고 그러나 이거지. 이 향긋한 냄새도 맡아가면서 안전하게 좀 타자 우리. 안전운전이 최고지. 진짜. 근데 매형 꼭 아가씨한테만 손들대? 그것도 무슨 뜻이야? 아니 썼는 요즘은 머리 기른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아가씨인지 아저씨인지 몰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꽁지머리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 나도 부러워. 나도 길러야 하는데 조금 못 길렀어. 진짜 재밌어. 장마철엔 좀 길러야지. 하나 둘 둘, 셋 셋. 화이팅! 안전운전 하시고. 자, 이제 600마지기로 가봅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그리고 할리 타시는 어르신분들 만나서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매형이랑 처남이랑 이렇게 같이 타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되게 사이좋게 잘 라이딩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유쾌하게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 김삿간면은 처음 오는데 여름에 여기로 물놀이 와야겠어요. 너무 좋다. 여기가 부시그리드다. 그때 동굴안까지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평창입니다. 드디어 600마지기가 있는 밑한면에 들어섰어요. 저 앞에 보이는 산 중, 저기구나. 엄청 높네.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풍차가 있는 산이 있거든요. 저기까지 바이크로 올라갈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비구름이 좀 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의 마무리를 또 비랑 함께 하게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600마지기 갈 때까진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길이 엄청 꼬불꼬불한데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커브가 심하네. 풍차다. 이제 비포장길로 들어섰어요. 이렇게 8분, 10분 정도 올라가면 되겠다. 또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 요들이랑 이런 데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무서워. 뭐야, 밑에 뭐야. 데이지 꽃이 없는데? 여기서 드러나려면 뭐 있을까?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600마지기. 푸르른 5월에 푸르른 내가,
푸르른 추억을 잔뜩 아는 채로 기어코 전국 일주를 해냈다. 벅차오름에 괜히 눈물이 났다. 나이를 불문하고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온전히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벅찬 풍경과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여정. 모든 순간이 참 아름다웠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 속에 한없이 푸르렀던 내가 있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 지금 한층 더 단단해진 내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과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다. 길이길이 기억될 나의 계절. 2023년 5월의 훈풍 속에 나의 청춘도 푸르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앞으로 두 바퀴도 나의 청춘도 계속해서 종착지가 어디든 힘차게 달려나가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늘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